경희대학교 2017학년도 편입논술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인문계열 문제에서는 중심과 주변이라는 큰 주제를 토대로 해서 문제 1번에서는 주류 집단이 소수 집단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논리에 대해서 두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서술하라 600자 분량.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하나의 중심 지문을 토대로 해서 중심과 주변의 해체를 시도하는 그러한 중심 지문의 관점으로 나머지 제시문을 적용해서 평가하라 1100자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독해 비교와 독해 적용, 독해 내용을 충실히 이해해서 자신의 글을 쓰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의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 차이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두 제시문의 공통주제를 먼저 짚어본다면 다수, 즉 주류 집단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집단 및 사회 속에서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의 양상을 제시를 하면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식의 도입 문장을 토대로 해서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말로 간추리면서, 즉 개념화하고 의미를 서술하면서 마지막 후반부에 가나의 논지 차이를 명확하게 매듭하시는 그런 서술을 하시면 될 것이고, 제시문가에서는 역시 논술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르네 제라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희생양 이론을 통해서 내부의 소수 집단에 대한 타자화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수 집단을 주류 중심 집단이 희생양으로 삼아 폭력적인 배제를 함으로써 주류 집단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한 사회의 균질적인 질서가 위기에 이렇게 봉착하게 된다면 주류 집단이 실체 없는 집단의식을 자기들끼리 공유하면서 타자를 분리해서 집단 질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 최근의 사례로 보게 된다면 학교 내에서 빈번한 왕따의 문제라든가, 역사적 사례로 본다면은 독일의 유대인 학살 혹은 관동 대지진 때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학살, 이런 것들을 모두 제라르의 희생양 이론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아테네에서 노예제도가 정당화되는 그러한 논리적 근거를 서술하고 있는데, 소수 집단의 배제와 희생이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노예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시민과 별개의 존재로서 시민사회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로 사는 것이 그 본성을 잘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후반부 매듭 부분의 서술에 있어서는 가나의 필자가 타자에 대한 동등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양상, 그 의미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배제의 논리에 대해서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제시문 가는 타자화라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 동등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에서는 노예에 대한 동등성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 동등성이 있다는 그러한 보편적 논리를 거부하고 그들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 도구로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식의 매듭 서술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중심 지문인 바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라마의 내용을 평가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바의 관점에 보았을 때 다 그리고 라, 마가 각각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4개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 4분의 1씩 이렇게 원고지에 안배해 주신다면 250자 안팎에서 각 단락이 구성될 것이고, 중심 지문인 바에서는 주류 중심의 근대성의 해체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억압된 정체성을 바로 그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유대 왕국이 이렇게 멸망한 뒤 인근 각지로 흩어져 살면서 심리적 그리고 내면적으로 형성하게 되는 유대인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이 디아스포라는 첫 번째로 억압된 그러한 소수민족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이렇게 상징하는 시오니즘의 다른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억압된 소수민족의 정체성이란 부분에서 주목해서 그를 전개하고 있는 만큼 억압된 소수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방할 것인지가 필자의 관심이 될 것이고, 그는 따라서 필자는 방랑자인 소수 집단의 시선으로 근대와 그리고 근대 이후의 삶을 새롭게 조망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근대 역사의 폭력성이 소외된 이방인과 소수자를 양성했다면, 이러한 소수자의 양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다수자의 고정적인 관점 또한 유동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적 성찰을 해내는 과정에서 이들 또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근대 이후 개별적인 소수자 그리고 타자들이 열린 세계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 이것이 바의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대 이후 주류와 중심의 논리를 해체하자는 것이 바의 중심 내용인 만큼, 일단 다의 시적 화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적 화자는 한국인의 주류중심 사고에 대해서 반성하자는 그런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어 능력이라는 자기적 기준, 즉 주류 집단의 논리로서만 판단하게 된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기준으로 삼는 주류 집단의 이러한 논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주류의 배타성이 결국 주류 집단의 창의적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는 만큼, 중심과 주변의 해체를 시도하는 바의 입장에서 화자의 입장에 타당하다는 그런 찬성의 입장을 보이게 된다면, 라이 린네에 대해서는 물론 필자가 아니고 필자가 중심 소재로 삼고 있는 린네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린네는 자연계에 대한 분류와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과학적인 분류법을 제시한 듯 보이지만, 자연계에 대한 이러한 일반화와 체계화는 결국 인간 중심의 사고를 불러일으켜서 종의 분류는 서열화를 초래하게 됐고, 이것이 린네의 분류법이 근대성에 머무는 그러한 한계를 보이게 된 이유가 된다. 세계와 자연의 일종의 중심을 설정하고 나머지를 주변적인 것과 하이속 종으로 구별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논리를 인간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유럽인을 백색이라는 중심주의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근대의 이러한 서열화와 폭력성을 야기하게 되었다. 바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분류가 대립과 배제의 근대 논리와 직결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될 것이고, 대신은 마에 대해서는 중심과 주변의 지리적 경계를 해체하려는 현실적 시도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에서는 단순한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역시 중심 집단이 주변 집단을 이해하자는 이러한 포용과 그들만의 자기 독단적 논리에 불과한 만큼, 모든 힘의 배치를 재배치함으로써, 모든 위치를 재배치함으로써 아메리카 남북의 불평등에 대한 해체를 시도하자, 이러한 요구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남쪽에서 이주한 다양한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정체성, 그들 문화의 고유성에 주목함으로써 북쪽의, 즉 강자인 주류 중심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다수자의 삶에 대해서 소수자가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그러한 관계를 저서 속에서 설정함으로써 바에서 말한 근대 이후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적용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이 마 제시문에 대한 바의 입장에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답안 정해보겠습니다. 대학의 키워드를 살려서 학원에서 작성한 답안지입니다. 먼저 1번입니다. 전반부 요약부, 후반부에 있어서 매듭하는 차이 서술 부분이고, 제시문은 한 집단 및 사회 속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양상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린다. 가는 르네 제랄의 희생양 이론을 통해 내부의 소수 집단에 대한 타자화를 비판한다. 즉 소수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폭력적인 배제를 행함으로써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한 사이 균질적 질서가 위기에 직면하면 주류 집단이 실체 없는 집단의식을 공유하면서 타자를 분리해서 집단 질서를 공고히 해나간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해 제시문 나에서는 아테네의 노예제도를 통해 소수 집단의 배제와 희생이 사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시각을 노출한다. 노예는 본질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인 시민과 달리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지배를 받으며 노예로 사는 것이 그 본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면서 차별을 정당화한다. 결국 재심은 가와 나는 타자에 대한 동등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면서 배제의 논리에 대한 평가도 달리한다. 가는 공동체 사이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내부의 일부 사람들을 타자화하는 순간 인간의 보편적 동등성이 무시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심은 나는 차별의 대상인 소수자 즉 노예에 대한 본질적으로 동등성의 논리를 거부하는 인식의 한계를 전제한다. 따라서 노예는 그 사회의 구성원과는 구별되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적 도구가 된다. 모두 600자 분량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중심 지문인 바의 내용 그리고 나머지 적용 서술을 균등하게 4등분했습니다. 제10번 바는 디아스포라의 억압된 정체성을 토대로 다수 집단의 고정된 사고방식을 해체하자고 제안한다. 즉 방랑자인 소수 집단의 시선에서 근대와 근대 이후의 삶을 새롭게 조망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는다. 저자는 근대 역사에 의해 폭력적으로 소외된 이방인이자 소수자의 시선에서 그들을 배제한 다수자의 고정적인 관점이 사실은 유동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라는 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따라서 주류 중심의 근대적 사고방식에 대한 해체를 통해 근대 이후 열린 세계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제 후반부 평가서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3분의 1씩 원고지를 안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재심은 다에서 화자는 한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 능력 여부만을 기준으로 서열을 부여하는 현실을 반성적으로 성찰한다. 화자는 한국어 시험으로 개인의 재능을 가늠하는 주류 집단의 일방적 논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의 시선에서 인간사회를 재조명하는 바와 동일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 주류의 배타성이 한 사회의 창의적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만큼 열린 세계를 지향하는 바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재심은 라는 자연계에 대한 일반화와 체계화라고 하는 린네이 근대적 분류법이 지닌 인간중심 사고를 비판한다. 종해분류는 체계화라는 일정한 과학적 성과를 가져왔지만 결국 서열화를 초래함으로써 세계를 주변적인 것 하위 속과 종으로 분류하여 차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린네이 분류법은 인간에게도 적용되면서 유럽인은 백색이라는 중심 지위를 획득, 바에서 지적한 모순구조의 출발이 되었다는 점에서 분류가 대립과 배제의 근대 논리와 직결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신 많은 중심과 주변의 지리적 경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한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중심 집단의 사고인 만큼 이에 대한 재배치를 통해 아메리카 남북의 불평등에 대한 해체를 시도한다. 라틴 아메리카 남쪽에서 이주한 다양한 디아스포라의 문화적 정체성이 북쪽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다수자의 삶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라틴 아메리카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는 바에서 제기한 근대 이후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시도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모두 1100자 분량의 답안입니다. 설명 마칩니다.